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자, 24시간 이 취업 생각으로 복잡한 취준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취업 비사. 오늘의 취준생, 내일의 합격생으로 만들어줄 취업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김성우 센터장님, 김태성 컨설턴트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카더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카더라는요, 공무원 고졸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입니다. 사실 요즘 이제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고시 수준의 이제 공무원 시험인데, 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려면 고졸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카더라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장님? 분명히 맞습니다. 맞아요. 확실합니다. 카더라가 아닙니다, 이건. 이거 유리하다입니까? 예, 확실히 유리합니다. 어허, 왜요? 일단은 우리가 보면은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구급 공무원 예를 들면은 네. 한 350대 1 정도 됩니다. 어허. 근데 이제 이 약간의 이제 채용의 방법이 다르지만 이제 구급 지역 인재 채용 같은 경우는 한 3.5대 1 확률이 높죠. 3.5대 1과 350대 1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급 공개 채용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네. 또 이제 좀 복잡한데 네. 우리가 이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공무원 지원을 했다. 문제가 되게 쉬워요. 좀 복잡하게 나오진 않는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추천 채용에 대해서도 몇 퍼센트 뽑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추천 채용을 또 받는 것은 그만큼 또 유리합니다. 아, 학교 추천이라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하는 추천이라든가. 예, 예, 아, 그런 걸 또 이용하면은 직업계고를 나와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가능성이 반이죠, 높다. 반. 아, 그래서 요 카더라는 참 획제 가깝다. 네, 그렇습니다. 센터장님 그런 의견을 네네, 주셨고, 예, 예. 우리 김태성 컨설턴트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데이터들을 보면 좀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네. 이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업계고, 그러니까 고졸 채용 확대를 예고를 하기도 했고요. 실제 직업계고 학생들의 공무원 합격 비율을 보면 국가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13.7%였었는데 2022년도에 20%로 늘어났고, 채용 인원이 늘어나는. 그렇죠. 이게 그 공무원 합격 비율, 그리고 구급 지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25%에서 30%로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봐도 그렇고요. 또 지방 구급 공무원 채용에서 고교 졸업자 선발을 기존 기술직에서 네. 기술직으로 좀 한정했었는데 행정직으로 확대하는 것. 아하. 예, 이런 것들을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을 지금 이번에 1월 1일부터 또 시행을 합니다. 아, 올해부터. 올해부터. 그러니까 더 달라졌군요. 유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직업계고 출신의 어떤 그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이라든가 이런 게 길들이 넓혀지고, 예.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던 직무가 늘어나고, 그렇죠. 채용 인원도 좀 늘고 하다 보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카더라는 카더라가 아니라 획대 가깝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본격적인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직업계고 성공 취업 꿈이 아니다. 자, 오늘의 주제 직업계고 성공 취업 꿈이 아니다입니다. 앞에서 지금 카더라 얘기에서도 꿈이 아닌 게 지금 밝혀졌어요.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사실인 걸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직업계고라는 말은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상고, 공고, 농고 이런 학교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하고 세대가 이렇게 별 차이가 안 나시네요. 아, 저는 종고입니다. 저는 종고였어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다 그쵸. 명칭이 좀 바뀌더라고요. 바뀌었어요. 예, 예. 예. 지금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나요? 명칭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긴 네, 해요. 네. 우리가 여기서 많은 고등학교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의를 먼저 해드릴게요. 먼저 그 고등학교 명칭 정의는 전문계고, 특성화고, 실업계고, 특목고, 뭐 직업계고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2008년도에 예전에 실업계고라고 했죠. 아까 네. 얘기했듯이 뭐 상고, 공업계, 네, 뭐 공고. 농생명
쪽 상업계, 수산해운계, 가사실업계 이런 데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그것을 실업계고를 2008년도부터 전문계고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대로 계속 있느냐? 그게 2012년도에 또 바뀌었어요. 2012년도에 전문계고, 지금 이 전문계고가 특성화고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특성화고 안에는 이 그 전문계고하고 대한고등학교, 여기 대한학교, 네. 여기 합쳐져서 특성화고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이름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어요. 특목고가 있는데 특목고 하면 우리가 보통 외고, 국제고, 뭐 과학고 이거 얘기하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어떤 게 들어갔어요? 마이스터고. 마이스터. 예, 마이스터고. 많이 들어봤어요. 요즘 예. 좀 많이 들어봤어요. 예, 많이들 요즘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스터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를 합쳐서 특목고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직업계고라는 게 뭐냐? 네. 앞에서 얘기 들었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특성화고 플러스 마이스터고 플러스 일반 고등학교 내에 직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직업을 가기 위해서 직업반을. 예, 네. 요 세 개를 합쳐서 직업계고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학보다는 취업에 좀 우선을 두는 이 직업계고를 선택한 학생들. 이 학생들은 학교 측에서는 어쨌든 이 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조금은 일반 고등학교보다 좀 다르게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실무 중심, 뭐 사회수용 맞춤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 중심의 어떤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하죠. 근데 사실은 뭐 기본 교과는 다 있는데 네네. 학생들도 중점을 뭐 영어나 수학보다는 현장에서 필요한 그 기술 습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현실적이고 현장에 맞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킨다. 또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아마 지역에서 요구하는 이런 교과목들이 팍팍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뽑아가는 거죠. 바로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이런 학생들을 이제 육성을 하는 거군요. 사실 제가 나온 고등학교도 전신이 상업고등학교인데 네. 지금 뭐 금융 쪽에 예. 대단하십니다. 예, 다 가면 전부 이렇게 동창회 가면 다 은행, 금융, 금감 뭐 다 이쪽이 예. 아예 특성화니까. 예.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예. 고등학교 골프대회 나가서 항상 우승하기도 그래요. 그런 것도 잘하는 거 보면 정말 굉장히 좀 공부도 잘하고 이런 거 하고 선배님도 존경합니다. 그 안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문 다 났어요. 누가요? 우리 MC님. 제가요? 예. 뭐 잘했다기보다는 열심히는 했죠. 주변에 잘된 분이 있다는 거는 또 유유상종이라고 네. 그만큼 또 이렇게 또 네. 잘하셨던 얘기죠. 그런데 한 번씩 딱 마이크를 딱 잡으면 너무나 또 좋아하시고 하네요. 어떻게 컨설턴트님은? 저는 제가 만났던 학생들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이걸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학교마다 또 달라요. 근데 이게 일반 고등학교하고는 좀 다른 게 뭐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취업을 위한 고등학교다라고 보면 되니까요. 취업을 위한 많은 교과 과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습. 예, 실습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학교 선생님들의 노력들이 많아요. 취업을 위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서부터 어떤 기업들을 타겟해서 반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취업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이공계 쪽 학생들인 경우에는 어떤 경진대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기능대회, 무슨 대회. 그럴 경우에는 취업이 매우 쉽기 때문에 그걸 또 별도의 반을 운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수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취업을 위한 모든 것으로 교과 과목, 실습, 취업 지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압축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스터고도 이름이 아예 타겟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도와줬던 학생들이 뭐 울진 원자력 마이스터고, 뭐 어느 반도체 무슨 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린 거기 타겟하겠다. 그 울진 같은 경우에 그 근처에 또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바로 가는 거죠.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렇죠. 예. 근데 또 이게 직업계고 하면은 말이 지금 직업계고지만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 취업을 위해서 이 직업계고를 선택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 부모님의 사실 강요도 상당히 좀 따를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중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로 가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얘기가 좀 많이 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떤 쪽에 취업할 것인지 물론 너무 빠르게 결정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15살, 16살이면. 그래도 그런 정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꿈을 이어가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지역 그 지자체에서 하는 그 캠프를 가서 네네. 학생을 만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정말 아주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 그 경진대에서 1등인가를 한 친구인데 네. 실업계 고등학교를 네. 갔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의 어떤 한 단어를 한번 만들어봐. 해커 딱 그러더라고요. 아, 해커. 예. 그래서 얘 컴퓨터에 관심 있나? 그러니까 아니에요. 해피워커 만든 단어야 자기가. 해피워커를 딱 붙여갖고 해커라고 만들었더라고. 아, 무슨 어디 해킹하는 그런 해커가 아니라 예. 나는 해피 워커가 되겠다. 네네. 행복한 일꾼이 되겠다. 예. 아, 행꾼이군요, 행꾼. 그 친구를 보고 전율이 쫙 느껴지더라고. 아, 아니 그 어린 친구가 네네. 야, 내 삶이 좀 부끄럽다. 그런 바뀌었군요, 오히려. 예. 멘티 멘토가 바뀌었네. 너무 많이 배웠어요. 야, 이렇게 어린 나이에 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뭐 일반계 가서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는 친구인데 자기의 단계적인 꿈을 이뤄 가겠다 하는 이 친구의 얘기가 우리 전문계고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아하, 울림이 좀 있었군요. 네. 짠했습니다, 정말. 해피 워커가 되겠다는 그 친구의 예, 말이 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게 좀 바뀐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럼요. 예, 해피워크. 해피 워커가 되자. 본인의 어떤 신념이라든가 나는 그냥 일을 할 때 행복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신념. 그쵸. 그 신념도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전 좀 근데 제가 보통적으로 좀 데이터나 이런 걸 예. 봤을 때는 예.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무턱대고 다 또 취업을 예.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사실은 좀 과도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시기가 섣불리 나는 그냥 직업계로 가겠다 예. 할 때는 분명히 신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좀 그 굉장히 멋진 얘기를 하셨으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를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고려하고 각오하고 네네. 들어갔으면 좋겠다. 첫 번째 취업이라는 관점하고 또 하나는 학업이라는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 취업, 학업. 예, 취업이라는 관점에서는 먼저 취업하고 경력을 빠르게 쌓아갈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은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조금 있습니다. 현실이 좀 안타까운 현실. 아직까지 어떤 그 경력, 이 친구들이 빨리 들어가서 빨리 경력을 오랜 동안 쌓았던 것을 대우해 주는 것 이상으로 아직까지 사회에서는 학력을 그 이상으로 쳐주는 그런 데들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학력을 좀 더 보는. 예, 그래서 당장 먼저 시작하고 당장 먼저 돈을 벌고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강점은 있지만 몇 년 후가 되면은 다른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거 각오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현장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즐겁게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은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학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반 고등학교 이 친구들은 그냥 오로지 수능 아니 뭐 그 대학 진학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취업이라는 것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수업 플러스 그리고 학교 수업이 중학교 수업하고 고등학교 수업이 이게 점프업이 굉장히 갭이 커요. 일반계 고등학교 가는 것보다는 훨씬 커요. 너무 새로운 게 많거든. 실습도 너무 새로운 게 많아요. 그래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실습도 어렵고 또 취업을 고려해서 기업들도 바라봐야 되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들도 고등학교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따둬야 되고 예. 그리고 취업과 관련된 공부들 또 영어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을 거다. 분명히 밝은 미래는 있지만 만만치 않다. 그냥 미래만 보고선 덜컥 달려들어갔다는 오히려 더 멘붕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런 현실적인 말씀도 제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각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업계고 학생들이 이제 회사를 지원할 때 이 회사가 학생 기록부를 보지 않겠습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이제 볼 텐데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이 반영 비율은 또 어떻습니까? 높게 좀 쳐줍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공기관은 큰 중요성이 없어요.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아, 블라인드는 아예 예,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냥 슬쩍 이렇게 예, 안 봅니다. 선생님들이 이 학생은 케어하라고 뭐 이런 것들 안 봅니다. 예, 안 봅니다. 일단 공공기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율이 낮다. 예, 예. 없다고 말씀을. 저는 할 정도로? 없다. 그냥 저는 그렇게 좀 단정을 짓고 싶고요. 일반 기업들 네, 사기업들은 상당히 중요하죠. 많이 보는군요. 아무래도 얘기를 좀 들어야 되니까 어떤 학생이 우리 조직에 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또 뽑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성실성을 가장 큰 척도로 보는데 성실성의 척도가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성적이거든요. 꾸준히 내가 공부를 했다라는 어떤 네, 결과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학교 선생님들 얘기 잘 들었구나, 네가 열심히 따라갔구나. 이제 이런 부분을 보고 사실 그럼 나 성적이 안 좋으면 난 그럼 못 가는 겁니까? 아니죠. 생활기록부의 근태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뭐 일부 기업은 대졸자들한테도 생기부 갖고 와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요? 예. 돌아버리죠, 그냥. 그럼 또 학교 또 가야 되는데. 선생님 또 뭐 비터베라도 한 들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꼭 나오는 게 무단 결근 뭐 이런 거는 아주 치명적으로. 무단 결석이라든가 결석, 그쵸. 결석이 뭐 예. 3일 이상 되거나 예. 아무 이유 없이 결석을 했거나 이러면은 치명타군요. 네, 생기부 관리는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학교 가기 싫은데 그래 가자. 나중에 취업할 때 필요하다. 그 당시에는 물론 학교는 내 인생에 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멀리 봤을 때는 이 생활기록부 관리를 좀 잘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요거 팁이네요. 자, 어쨌든 공기업과 사기업은 아무래도 반영 비율은 차이가 좀 많지만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생활기록부 관리를 꾸준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같은 생각이시겠죠? 예, 그 생기부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성실성을 보는 척도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저는 성적 관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면접에서 분명히 물어봐요. 그거 고등학생들 그 바로 취업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보면 내는 서류가 정말 무거워요. 두툼해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성적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원 자체가 거기서 또 제한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성적 몇 % 이내 지원 가능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간 고등학교인데 지원 자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성적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관리를 해야지만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자, 그럼 뭐 결석률 제로, 봉사활동 경험도 다수 필요한 자격증 취득했어요. 직업계고 학생분들이 이제 다 모든 건 갖췄는데 성적이 조금 낮을 경우에는 취업에 좀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성적은 좀 낮지만 다른 건 다 갖췄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다 갖추면 뭐 베스트죠. 베스트지만 그래도 야, 참 성실히 살았네. 착하네. 인성 선생님이 좋네. 멘트 하나하나가 야, 예술이네. 멘트가 이제 진부하지 않네. 그렇죠. 그러면 안 뽑아야 될 이유가 없죠. 적어도 뭐 성적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이 되지만, 야, 얘는 정말 공부 하나 빼놓고는 다 베스트네. 이러면 뭐. 저는 오늘 이 방송에서는 제가 나쁜 사람 역할을 맡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현실을 자꾸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릴게요. 다만 합격은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점수가 낮아도 합격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봤을 어려울 수 때는 있다.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성적이 좋은 친구들한테는 별도의 전형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경쟁을 해요. 근데 성적이 일반적인 중이나 중하인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 전형에서 같이 피 터지면서 싸워야 돼요. 오히려 레드오션이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뽑힐 수는 있다. 다만 경쟁이 매우 심한 곳에서 같이 치열하다. 경쟁을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제 학생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성적이 안 좋아요. 근데 이 친구는 서울시 무슨 기능 대회 뭐 이런 데 나가서 3등을 했어요. 상을 받았네요. 예, 3등을 했고 이 친구는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받는데 야, 어떤 전형이냐? 채용 공고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 별도로 회사에서 별도로 개인 메일이 온 거야. 그 상 받은 걸 보고 예, 메일이 왔군요. 예.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은 있긴 합니다. 그건 거의 뭐 헤드헌터네. 스카웃이죠, 뭐 그 예. 정도면은. 자, 그럼 대학교에서도 이제 취업할 때는 이 교수님 추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은 뭐 이 분야에서는 뛰어나니 뭐 이런 추천 제도가 있는데 직업계 고등학교에도 분명히 추천 제도가 이제 있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 이제 추천을 합니까? 학교장이죠. 학교장님. 예, 원래 이제 이 기관장이 이 도장 찍혀야 되는 꽝! 거예요. 예, 딱 찍히면은 사실 추천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추천을 했는데 기업에서 안 뽑아. 말이 안 되거든요. 아, 이거는 교장 선생님 약간 명예에서도 내가 추천을 했는데 학교를 무시하는 거죠, 그거는요. 내가 막 가서 만나보겠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요. 그거는 그래서 추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맞춤형이기 때문에 채용 확률이 높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적 우수자 뭐 추천도 있고 뭐 성실성 뭐 이런 아니면 지역 인근 거주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보통 이 추천 제도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많이 네. 되는데 확률이 높죠.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과의 유대관계, 신뢰관계가 필수적인 거죠. 보냈는데 추천해서 채용이 됐어.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만에 안 나와. 아, 그럼 또 면이 안 쓰네요. 그럼 그다음 그 학교에 추천 요청 안 가죠. 아, 신뢰도가 떨어지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되게 신중한 거예요. 이 추천을 보냈을 때 이 친구가 잘할 것이라는 확신도 있어야 되고 너로 인해서 너희 후배들이 또 그렇죠. 가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추천장이 사실 남발되진 않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이 취업 비사에 제가 한번 사정 때문에 못 나와서 제가 후배 오나미 씨를 추천했거든요. 예. 아주 불안했겠네요. 극찬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다 예. 제가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믿을만 하기 때문에. 후배를 또 제가 좀 못했으면 영진 씨가 추천하는 후배 저희 못하겠는데 이래 나왔을 텐데 예. 오나미 씨도 또 잘했기 때문에 예. 또 오나미 씨 이후에 또 후배들도 예.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 좋죠. 근데 그럼 오나미 씨로 MC를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러네요. 저희는 이제 갈릴 수가 있네요. 그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심 오나미 씨가 좀 실수하길 바랬거든요. 근데 잘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자, 어쨌든 그렇게 이런 추천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취업에 유리한 학교장 추천. 아무래도 거의 뭐 합격이나 다름이 없는 이 학교장 추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대부분 성적이에요. 성적이군요. 예, 성적입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 이제 저를 찾아오는 학생들한테 이것저것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네. 2학년 2학기 때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상위 15% 내에서 또 경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15% 기업에서 이건 기업마다 퍼센트는 다릅니다. 네. 근데 뭐 이 학교 중에서 상위 15%든 학생 중에서 추천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 전형으로 이미 2학년 2학기 때 합격한 사람이 있고 이제 3학년 1학기 정도 가면은 이제 30%, 네. 뭐 이제 3학년 2학기 정도 되면 80% 내에서 추천을 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의 기본은 보통의 경우는 그 성적 상위 몇 %냐 이걸 가지고 기본을 놓고 그 안에서 누구가 더 근면성실하고 예, 그렇죠. 인성하고 뭐 자원봉사 경력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또 여러 가지를 또 같이 예. 보게 되는군요. 예. 일단 그래서 성적으로 예, 일차적으로 좀 추리는 경우가 그렇죠. 있군요. 예. 그래서 성적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을 깔아야지 아무리 내가 성실하고 학교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했어도 성적이 안 되면은 기업 자체에서 그 사람을 받지를 않거든요. 그럼에도 혹시라도 지금 이제 방송을 보는 우리 예. 직업계교 학생들이 나 좀 성적이 조금 약한데 그래도 좀 갈 수 있는 방법,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 없어? 예, 하는 아까 거. 제가 얘기했듯이 전국 대회, 없어요. 공모전이라든가 공모전이군요. 경진 대회 이런 것에서 특별한 전형으로 또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성적이 조금 약하다 싶으면 이런 경시대회나 이런 대회들도 굉장히 공모전 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계속해서 공모전에 나갈 필요도 있다는 얘기. 예, 그러면 그 학교에서 그 학교마다 강점이 있는 어떤 공모전에 강점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럼 선배들이 벌써 노하우들을 착착착 전수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동아리를 들어가려고도 또 그 안에서 경쟁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예. 동아리도 중요하고 예. 그 방과 후의 활동들, 그렇죠. 클럽 활동들도 중요하다. 예. 예. 하지만 점수가 좀 더 유리하다.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직업계고 학생이 전용 채용 절차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 학력 제한이 없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거기에 몇 퍼센트를 또 뽑아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또 시험을 한동안 이제 전체를 구분 없이 뽑다가 지금은 뭐 고졸 수준 전형, 대졸 수준 전형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날리는군요. 예, 좀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시험 과목도 축소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단 같은 경우는 뭐 경영학이나 뭐 이런 쪽에 어떤 전공 시험이 있는데 그게 없고 이제 국영수 뭐 아니 뭐 국사 한국사 그다음에 국어 영어 뭐 요 정도만 이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훨씬 적죠.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일반 기업 대상으로 말씀을 네.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졸 전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추격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조금 간소하군요. 예, 예를 들어서 좀 나눠서 보자면 자소서 같은 경우에도 쓰기가 훨씬 쉬워요. 네. 그러니까 삼성 기준으로 보자면 삼성 기준으로 대졸 신입사원인 경우에는 뭐 한 문항당 질문당 뭐 1000자에서 1500자 이렇게 쓰도록 합니다. 예,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직업계고 출신들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네 개 질문에 한 질문당 500자 아하. 확 대폭 줄어요. 일단 내용부터가 예. 네. 예, 그리고 질문도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면접에서도요, 간소화된 질의응답 형태, 그 대부분 질의응답 형태의 좀 쉬운 전형적인 그 면접을 많이 진행을 하고요. 면접 시간도 한 10분, 15분 정도로 매우 짧아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보통 그 직업계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뽑는 그 직무들이 보통 생산직, 제조직, 사무지원 이쪽에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뭔가 다양한 것을 보기보다는 보통 어떤 역할과 책임감, 성실함 이런 것들을 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질문하고 확인할 필요가 없고 다양한 생기부라든가 아까 성적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보고 면접에서 잠깐 보면은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1차적으로 검증을 예. 이제 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군요. 예. 이 직업계고에 다닌 것만으로도 그리고 생활기록부라던가 예. 우리의 업무에 필요한 그런 학교의 출신인 예. 것만으로도 일단은 좀 1차적인 필터가 예. 됐으니 좀 간단하게 간소하게 이제 예. 보는 경우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직업계고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취준생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치으로 연결하는 취업비사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